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회계원리 과목인데요. 회계원리 지금 제 기준에서는 입문 강의가 일반 진도는 끝났고 이제 2주치부는 문제풀이를 하고 있고요. 문제풀이에 대한 거는 이런 영상으로 만드는 게 아직 제 실력이 안 돼가지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회계원리에서 또 올릴 만한 영상이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부록에 보니까 계정 과목 익히기라고 몇 페이지에 페이지가 한 대여섯 페이지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계정 과목하고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그때 나왔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입문 단계이기 때문에 계정 과목 자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거에 대한 감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을 이제 종류별로 계정 과목이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만 한번 살펴보고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공부를 해보셨다면은 어느 정도 익숙한 단어들인데요. 일단 재무 상태표 상에서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죠. 그리고 손익계산서 상태에서는 수익계정, 비용계정이 나오고요. 그래서 자산계정이 제일 많더라고요, 예시가. 그 다음에 부채계정, 자본계정, 이게 재무상태표 계정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짧은 게 이제 수익계정, 비용계정인데 비용계정도 꽤 많죠. 이 두 가지가 이제 분류상 손익계산서 계정이고요. 네, 그래서 1번, 2번, 3번, 다시 1번, 2번 이런 순서로 계정 과목을 한번 읽어보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것도 제 생각인데 각 계정별로 이거는 자산 계정, 이거는 부채 계정, 이거는 자본 계정, 또 이거는 수익 계정, 이건 비용 계정 이렇게 탁탁 나올 정도가 되면은 문제 푸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문제 푸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영상을 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각설하고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계정 과목 익히기 1번 재무상태표 계정 상의 계정 3가지. 첫 번째 자산계정. 자산계정에는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적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 매출 채권, 단기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현금금, 현금비용, 차지급금. 이거 잠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상한 오타가 나가지고 가지급금이었습니다. 가짜가 거짓 가짜겠죠. 그 다음에 전도금이 있었나? 전도금
전도금은 여러 부서에서 한 달 동안 사용할 경비 등을 지급하는 금액이네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여기서는 명칭만 한번 구분을 해보는 걸로 의의를 두겠습니다. 네, 현재 자산 계정을 하고 있고요. 자산 계정은 재무 상태표 계정에서, 자, 전도금 다음에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투자 부동산,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 중인 자산, 영업권, 특허권, 라이센스,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비, 임차 보증금, 장기 미수금. 네, 요 노란색으로 된 게 전부 자산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자산 계정. 네, 다음은 녹색 부채 계정 보겠습니다. 부채 계정에는 단기 차입금, 외상 매입금, 지급어음, 매입 채무, 미지급 법인세, 미지급 비용, 미지급금, 예수금, 가수금, 선수금, 선수이익, 유동성 장기부채, 사채, 장기 차입금, 장기 외상 매입금, 장기 지급 어음, 장기 매입 채무. 네, 부채 계정에는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자본 계정을 보겠습니다. 네, 자본 계정에는 보통주 자본금이 있고요. 우선주 자본금이 있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고,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 이것도 오타가 났네요. 바로 오타 수정합니다. 자기 주식이죠. 네, 자기 주식이었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익 준비금, 임의 적립금, 사업 확장 적립금, 감채 적립금, 미처분 이익 잉여금. 이게 자본 계정이었습니다. 자본에 해당하는 거죠. 재무상태표 계정에서 자산, 부채, 자본까지 계정 과목을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은 손익계산서 계정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학습했을 때 중요하다고 봤던 게, 자산, 부채, 자본은 다음 기간으로 2월이 된다 안 된다? 2월이 된다. 계속적인 그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익하고 비용은 해당 1년 기준이면 1년 기준 안에 마감 처리로 더 이상 다음 기간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2월 되지 않는다. 예, 이렇게 강의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자본하고 손익계산서에 수익하고 비용은 2월이 되는 거와 안 되는 걸로 일단은 어느 정도 구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손익계산서 계정의 수익계정 보겠습니다. 수익계정에는 매출이 있고, 이자 수익이 있고, 배당금 수익이 있고, 잡이익이 있고, 임대료, 그리고 투자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사채 상환이익이 있고, 자산 수증 이익이 있고, 세무 면제 이익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계정에서 수익계정을 봤고요.
자, 이제 총 5개 중에 5번째 마지막 손익계산서 계정의 비용 계정을 보겠습니다. 비용 계정에는 매출 원가, 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통신비, 감가상각비, 세금 과공과, 운반비, 교육훈련비, 도서 인쇄비, 도서 인쇄비 다음에 무형자산 상각비, 광고 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수도 광열비, 여비 교통비, 이자 비용, 잡손실, 기부금, 투자자산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리고 마지막 사채 상환 손실. 사채를 상환했을 때 손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리뷰를 해보면은 계정 과목 익히기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네, 크게 두 가지로 재무상태표 계정, 그리고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나눠지고요. 재무상태표 계정에는 자산계정, 부채계정, 자본계정이 나오고요. 손익계산서 계정에는 수익계정, 비용계정, 자산, 부채, 자본은 2월이 되는 계정이다. 손익계산서의 수익하고 비용 계정은 2월이 되지 않는 계정이다. 그래서 자산 계정 쭉 알아봤고, 부채 계정 알아봤고요, 자본 계정 알아봤고, 그 다음에 수익 계정, 비용 계정, 이렇게 계정 과목의 용어에 대해서 용어 목차를 특별히 한번 영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영상이 개발됐으면 좋겠네요.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 직접 읽어보고 타이핑도 직접 해봤고 눈으로도 읽어봤고, 그래서 당연히 저는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한테 어떤 도움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처럼 이제 주택관리사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이라면 열심히 너무 무리를 해서 지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예전에는 그냥 마구잡이로 공부를 했지만 현재는 컨디션이 최상일 때 되도록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시간과 노력, 거기에 이제 돈까지 거의 올인을 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시험을 준비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참 존경스럽죠. 저는 직장 다니면서 다른 거는 엄두가 안 났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일하기도 바빴던 것 같고, 일 끝나고 오면 정말 피곤하면 바로 쉬든가 아니면 좋아하는 게임을 했었죠. 게임을 하다 보면 또 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회사 출근하면 또 피곤하고, 그런 좀 게임 때문에 지금보다 나이가 젊었을 때니까
버티긴 했는데 너무 게임을 열심히 하면 이제 일상생활에 좀 지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시험 준비하면서부터는 일절 게임 자체를 접속을 하질 않고 있습니다. 아직 게임을 지우진 않았고요. 컴퓨터에 그대로 게임 누르기만 하면 실행이 되는데 게임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게임에 들어가서 출석 보상 받고 합성하고 뽑기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일단 시험을 생각하면은 좀 게임을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버리면 그 시간이 날라가겠죠. 시간이 날라가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강의를 들을 수가 있고 혼자서 막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그 시간, 아까운 시간이 날아가겠죠. 현재로서는 게임은 저한테 사치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오랫동안 게임을 너무나도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한 1년이나 뭐 1, 2년 정도는 게임을 쉬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말고 요즘에 확 줄여든 게 이제 동영상 제가 이제 드라마 같은 거 편집 영상, 하이라이트, 재밌는 부분만 이게 보여주는 영상을 많이 봤었고요. 진짜 봐야겠다 싶은 거는 다시 보기를 보거나 넷플릭스 가능한 PC방 가서 그 드라마를 정주행해서 완주하는 편이었는데 이제 드라마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길지 않은 짤만 정 궁금하면은 볼 것 같고요. 드라마 자체를 보는 것도 게임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1년이나 2년 정도는 드라마도 좀 잠시 멀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계정 과목 회계원리가 이제 시험에서 점수가 만약에 낮게 나온다면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이런 용어들이 머릿속에 이제 자동으로 암기 비슷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문제풀이를 게으리하고 기본 학습도 좀 부실하게 했다면은 운이 안 좋은 꽈락까지 갈 수가 있겠다. 꽈락이 40점인데 예전에 공인중개사 시험 때 꽈락을 몇 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과목당 한 과목이라도 꽈락이 나오면은 그 시험에서 바로 아웃이죠. 시험 응시한 게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민법으로 치자면 무효가 되는 거랑 비슷하죠. 시험을 응시한 효력이 없어진다. 한 과목이라도 꽈락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회계원리는 1차 세 가지 과목 중에서 꽈락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회계원리에 많은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회계원리만 부록으로 이런 추가로 기초용어 비슷한 영상을 추가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역시
벌써 내용은 끝났는데 한참 잡담을 많이 했네요. 편집은 없다는 거 미리 알아두시고요. 네, 좀 다음에 또 뭐 영상 올릴 게 있으면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